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막 1년. 시간 사람들 낯설고 아직은 제가 결혼을 한 건지 현실감 없을 정도로 완전 새내기 신혼부부이긴 했습니다. 결혼하면 저는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걸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나 남편 식구들이 다들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우선 우리 남편.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연애 때만 해도 모든 걸 다 저에게 맞춰주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리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도 말도 잘 안 하고 연애 땐 시끄러울 정도로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일상 다반사였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 같은 거 안 해줍니다. 그냥 피곤하다라는 말만 반복, 또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왜 갑자기 남편과 말이 안 통하게 되었을까요? 왜 남편은 제게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면엔 바로 시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곱게 보지 않은 시가 사람들로 인해 괴로웠던 거였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순하고 착한 며느리는 아니라는 것을요. 아무리 분위기 좋은 시가라고 해도 사실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남편하고나 친한 거지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시가 사람들과 막 친해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섞여야 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거였는데 저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쏟아내신 듯 싶었어요. 그냥 제게 말씀을 하시지. 그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대화를 통해 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웃긴 건 제 앞에선 절대로 내색을 안 하셨었거든요. 내색을 안 하셨다기보단 제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면 제가 눈치가 없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당시엔 몰랐지만 암튼 상황 파악되지 않았던 저는 그래서 남편이 시큰둥해 있는 게 그냥 저를 향했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너를 놓아줄까? 라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며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가 집에 좀 자주자주 왔으면 싶으시대. 자기가 워낙에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 분위기를 이해 못해서 잘 어울리질 못하잖아. 처음은 이해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서운하신가 봐. 자주 찾아뵙는 거, 그리고 자주 연락드리는 거 좀 힘들겠지? 혹시 자기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 뚱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하시니까 그게 고민돼서 그런 얼굴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나는 자기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혼이라니, 그런 게 절대로 아니야. 그냥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감정이 달라져. 난 자기가 우리 식구들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싫어도 싫은 티 내지 말고 아무 말 없이 좀 따라드리고 싫은 소리 하셔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럼 여기서 시가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처음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다들 미친 듯이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저는 친정이 좀 삽니다. 못 사는 친정보단 당신들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정이고, 그리고 게다가 외동딸이다 보니 저를 환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었죠. 이건 저라도 좋아했을 것이고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진 오케이. 시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말을 했는데 그걸 인사치레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그들은 제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그들이 바라는 건 그냥 니들만 잘 살고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살기만 하면 된다.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 바쁜데 뭘 그렇게 자주 오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 올 시간에 니 둘이 더 좋은 시간 보내라. 이리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자주 왔으면 좋겠고,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고,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잖아요. 그럼 저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요청을 했어야 한 거 아닌가요? 저렇게 뒷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엄마랑 누나가 자기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거 듣기 싫어. 그리고 나도 알아. 자기의 성향과 우리 집안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그런데 지는 게 이긴다라는 말도 있잖아. 그냥 자기가 좀 들어주면 안 돼? 그냥 자기가 조금만 따라주면 엄마랑 누나도 그만할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반기를 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더 그러는 것 같단 말이야. 조금만 현명하게 행동해줘. 나도 너무 괴로워. 엄마랑 누나 전화 받는 것도 짜증나고 엄마랑 누나가 나한테 자기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듣기 싫다고. 그렇다고 내가 자기 편 들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질 테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내가 너무 괴롭다. 아, 너무 괴로워.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 진심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눈치 없는 나 때문에 남편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 사람들의 말을 그냥 곧대로 듣는 사람이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 때 시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친정에 먼저 가고 싶으면 그리 하라고요. 시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도 놀라긴 했었지만 시아버진 분명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친정 먼저 갔습니다. 남편은 시가로 저는 친정으로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저희 부모님 댁에 왔을 때 그날 바로 시가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분명 그러셨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저 시키지 말라고. 괜히 일 못하는 사람 부리다 보면 손발 맞지 않아 더 꼬이는 법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하지 말고 우리도 사다 먹자라고 말씀하셔서 친정에 가기 전에 밀키트로 되어 있는 전 세트 시가로 택배를 보내놓은 상태였었고요. 아니,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으면 말을 안 하셨으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시아버지가 그리 말씀을 하셔서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싫은 티를 좀 내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할 거지? 라고 제게 물어보시기는 했는데 저는 들은 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리 했었거든요. 그리고 생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생신상을 꼭 차려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다들 바삐 사는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명절 때도 그렇고 생신 때도 그렇고 제가 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크게 현금으로 제 정성을 다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시가를 우습게 봐서 그러는 거라고 했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말은 걸러서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건데 곧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를 우습게 생각하고 안중에 없는 사람으로 여기니 그리 버릇없이 구는 것이라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10분 이해를 해서 좀 눈치 있게 행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 나름 노력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한마디로 남편 말처럼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할 마음 없고 저를 향한 사랑이 식은 건 아니라고 하니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제게 말을 했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좀 자주 갔습니다. 시가에. 그리고 가서 친한 척도 좀 했었고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게 아니라 이런 거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긴 했어요. 시어머니의 나름의 싫은 소리 그리고 가끔 오는 시누이의 타박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긴 했었습니다. 눈치를 조금 챙기니까 알아먹긴 하겠더라고요.
자주 올 필요 없다라는 말은 자주 와라 라는 말이고,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말은 꼭 신경을 써라 라는 말이었고, 괜찮다라는 말은 그 반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남편 말처럼 좀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니까 그동안은 제가 시가 사람들을 우습게 봤다면 이번에 시가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부탁이 아니라 그건 그냥 명령이긴 했었어요. 그날은 제가 시가에 가서 못한 음식이지만 저녁을 좀 대접해 드리겠다는 날이었습니다. 솜씨가 없어서 집에서 몇 번을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제일 쉽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쉽지가 않았던 밀푀유나베. 육수는 미리 집에서 만들어 갖고 최대한 손으로 주물럭거리지 않게끔 자리를 배치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잠시 앉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요즘 너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아들이 한 소리 했니? 그래서 너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니? 역시 아들이 충질을 잘하네. 그래. 네가 일찍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챘으면 얼마나 좋았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맨날 나도 그렇고 네 시누이도 그렇고 만만한 우리 아들만 잡아댔었거든. 한 소리를 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 저희가 부부인데 누가 한 소리를 하고 듣고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좋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마음에 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게 아니라 아이고 됐다 됐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칭찬을 해줘도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암튼 지금 네가 마음에 있건 없건 진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런다는 거잖아. 그건 정말 장족의 발전이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을 좀 하마? 아니지. 이건 부탁이 아니라 꼭 네가 들어줘야 하는 거긴 하다. 그게 뭐냐면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긴 했습니다. 사실 부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 그냥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했었거든요. 그건 바로 시누이의 집과 관련한 일이었는데 시누이는 우리 가족이니 좀 챙겨줬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시아버지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집안의 발칵 뒤집어진다고. 그게 뭐였냐면 시누이네 남편이 자기 누나에게 배신을 당해서 뭐 돈 문제로 엮였다라는 지지부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집까지 날릴 정도로 돈을 빌려줘서 지금 시누이네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네요. 급하게 월세를 알아봤는데 월 300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보고 그 300을 좀 지원해줘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돈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시아버지 모르게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제가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고 만일 없다 하면 친정이 있지 않냐고. 그런데 또 절대로 시누이한테는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300을 시어머니에게 주면 그 300을 당신께서 시누이에게 주겠다고. 돈만 해결되면 그만 지원을 해줘도 되니 얼른 급한 불을 끄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나 속상하게 한 거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럼 네가 이번에 해줘야겠다. 시누이한테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네 아버지께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그리고 그래, 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너와 나의 비밀이라고 해두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동안 너 나한테 미안해 했었잖아.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빌려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걸 좀 확실하게 말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 아이고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빌려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니? 뭐라도 해서 갚아줄게. 그리하면 되겠네. 세상엔 공짜 없는 거니까. 우선 저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눈치 있게 정말 빌려달라는 말일까?
갚아준다는 말이 사실일까?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써줄까? 그렇게 하자 하면, 아마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냐 하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고요. 우선 저는 돈에 관해선 가족끼리라도 절대로 눈치를 봐선 안 된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돈은 그 누구에게나 다 중하고 어렵게 번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편안하게 돈을 빌려준다? 아무런 장치 없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했죠. 신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바 모두를요. 어머니는 형님이 몰랐으면 한다 했지만 돈이 제게서 나가는데 모르게끔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대신 시아버지에게는 함구하겠다 했습니다. 대신 일을 하시라 했어요. 속 복잡할 테니 직장을 구해서 돈을 갚으라는 건 너무하는 것 같고 신우이는 전업주부였거든요. 차라리 제 방법이 저는 절대로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집 도우미를 해달라 했습니다. 청소와 음식을 좀 해달라고요. 한 달에 그 정도의 노동력이면 300 정도 충분해 보였고 그리고 시누이가 시어머니 손맛에 닮아서 음식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시누이가 음식을 해주면 남편도 잘 먹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라 했어요. 제 결론을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시어머니 저희 집에 쫓아오셨습니다. 감히 자기 딸을 파출부 시키려고 한 것이냐고. 정말 제 머리채를 잡으실 기세였어요.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너 진짜 사람 가지고 노는구나. 감히 우리 딸한테 니네 집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해? 내 딸이 누구냐? 너한텐 시누이야. 그런데 그런 시누이한테 뭐라고? 집에 와서 파출부를 하라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라고? 정신이 내라면 그런 소리 못하지.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하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감히 며느리의 돈을 함부로 달라 하시나요? 형님네 지금 식구들과 돈 엮여서 그런 상황 되신 거라면서요. 그거 뻔히 아시면서 저도 가족인데 저를 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게 어때서요? 돈 달라는 말은 쉽고 그리고 그건 감히가 아니고 일하라는 말은 감히인가요? 너무 며느리 돈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족이니까 차용증까지는 쓰기 뭐하니까 그렇게 갚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참 어렵네요. 그냥 공짜로 달라는 말이었군요. 그런데 그건 어렵겠는데요? 파출부 하세요. 그럼 돈 다달이 300씩 넣어드릴게요. 그거 아니면 저도 못 드립니다. 형님이 못하시면 어머니라도 하세요. 조금 고분고분한 며느리 노릇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괴상한 소리 듣기나 하고 그냥 원래 제가 했던 스타일대로 버릇없다는 소리, 눈치 없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결국 남편에게도 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놓은 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한 거냐고 하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노력을 해봤다? 당신이 그냥 좀 따라주면 안 되냐고 해서 가서 음식도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나도 나름 노력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때? 이런 이상한 소리나 듣고 있잖아. 그리고 당신도 기분 나쁘고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땠을지 그걸 좀 이해해 주길 바랐었는데 싫은가 보네? 형님만 불쌍한가 보네? 어머니 내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당신은 나를 흘겨보기 바쁘고 그럼 결론 나왔네. 우리도 정리를 하자. 이런 대우는 좀 아닌 듯 하거든? 저는 결국 사랑했던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들과 저는 맞지 않았을 뿐 그냥 내어줬어야 한다는 사람, 어차피 갚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노동력으로라도 갚는 게 맞지 않은 사람, 다들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내린 결론에 전혀 후회는 없어요. 다시 저런 부탁을 한다 해도 저는 어떻게든 돈을 갚지 못하면
노동력으로라도 갚으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도 말하면서 이상한 거 모르나?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들만 합리적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